자, 여러분 콕콕정교 회계임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정 과목 중에서 남은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 계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자산 쪽에 유동자산 공부하고 비유동 공부하고 부채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자본 공부를 할 텐데, 잘 보시면 자본에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까? 총 5가지 항목이 있죠.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자본조정이 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가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죠. 그런데 회계를 좀 공부를 한참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라는 항목들은 상당히 수준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한자를 기반으로 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닥뜨려서 처음에 공부를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 입문 단계에서는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지 않을 정도 수준만 저랑 공부를 할 거고요. 나머지 좀 깊은 내용들은 회계 원리나 전산회계나 AT 시험 공부할 때 그때 나머지를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크게 몇 가지라고요? 5가지가 있는데 저랑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중에서 1개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 정도만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자본이 나와 있죠. 다시 말하지만 자본은 주주 몫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것처럼 자본에는 주주 몫이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이 주주 몫의 첫 번째가 바로 자본금이죠. 자, 자본금.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자본금과 여기 있는 자본이 단어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 하나 금자 타이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자본금이 뭐냐? 발행된 주식의 수. 주식수하고요. 1주당의 액면금액의 곱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발행한 주식의 실제 샘플 모양이에요. 자, 한자가 좀 많아서 읽기가 어려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권. 자, 1주권. 그 다음에 금 5,000원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라고 막 써 있은 다음에 밑에 본 주권은 당회사의 정관에 정한 규칙에 따라 당회사의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행한 거다. 그래서 액면 교부해서 명의자한테 줬다. 김영자한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이사 이름 적혀 있고요. 이거를 한 주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갖고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건데 액면이 얼마입니까? 액면이 뭐냐고요? 액면이란 말하면 이 주식에 써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한자로 써있지만 이 주식의 액면 금액은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주주한테 돈을 받고요. 주식 한 주를 주게 되면 회사는 5,000원의 액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하는 겁니까? 한 주 발행하면 5,000원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한 주, 2주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몇천 주, 몇만 주, 몇천만 주씩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행된 총 주식 수에다가 이 금액을 곱하면 되는, 그게 바로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는 5,000원이 액면인데요. 어떤 기업들은 500원인 경우도 있고 1,000원인 경우도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5,000원이 많고 코스닥 기업 같이 이렇게 벤처 기업들은 500원이 많은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것도 있어요. 이건 뭘까요?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죠. 근데 초과했단 말이에요. 뭘 초과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주로부터 뭐 이상, 액면금액 이상 받은 금액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르는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액면이 보시는 것처럼 얼마라는 겁니까? 5,000원짜리 주식 아까 그 한 주를 발행을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한테 5,000원을 딱 주고 한 주 주세요. 그러면 줄까요? 삼성전자 주식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실제 종이 조각에는 5,000원이라고 쓰여 있지만 5,000원만 줘가지고는 그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2만 원을 준 거죠.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본금이란 거는 액면 금액만 말하는 거니까 자, 한 주를 5,000원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은 얼마가 쌓이겠습니까? 5,000원이 쌓이겠죠. 회사에는 얼마가 돈이 들어왔습니까? 2만 원 들어왔으니까 얼마가 더 들어왔습니까? 액면 금액보다 15,000원 더 들어왔죠. 그래서 이 자본금은 결국은 액면 금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초과한 금액이 되는 거라서 실제 주주가 지급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게 주주의 투자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보면 나 이번에 뭐 자본금을 얼마를 투자받았어? 라고 표현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요. 왜? 투자받은 금액은 얼마를 투자받았습니까? 이 사례에서 2만 원 받았죠. 근데 회계상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본금으로 5천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금액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주식을 발행할 때 생긴 초과되는 금액이니까 동그라미를 보시면 주발초라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할 거는요. 잘 보시면 자본금만 자본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이에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원래 자본잉여금의 한 종류예요. 자본잉여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제가 주식 발행 초과금만 하나로 샘플로 보여준 거고요. 용어를 보니까 자본 쪽을 거래하면서 남아드는 돈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장사한 게 아니고요. 회사가 자본 거래를 하면서 주식을 받아들인 건데 그 과정에서 얼마가 남아도는 겁니까? 15,000원 남아도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잉여금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자본잉여금, 이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자본 있잖아요. 이 자본. 요 자본은 주주몫이잖아요. 주주몫. 그런데 이 안에는 주주가 액면으로 낸 금액도 있는 거고요. 더 주발토로 낸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가 바로 이익잉여금이고요. 이익잉여금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이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처음 만들어서 1년 차에 이 회사가 1억을 번 거예요. 그러면 1년 차에 이 회사의 잉여금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1억이 들어가겠죠? 자, 2년 차에 이 회사가 또 2억을 번 거예요. 그럼 배당 같은 거 하지 않았다 가정을 하면은요. 이 잉여금 얼마로 바뀌어 있을까요? 2년 차에는요. 1년 차에 번 돈 1억과 2년 차 2억을 합치면 3억이 돼 있겠죠? 자, 또 3년 차가 된 거예요. 이 회사가 드디어 이제 7억을 번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배당을 하지 않고 그대로 쌓였다 가정해서는 이게 3년 차에는 얼마가 되겠을까요? 1억 번 거 있죠? 2억 번 거 있죠? 7억 번 거 있으니까 합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10억으로 쌓여 있겠죠? 이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뭐로? 이익잉여금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등등등등. 그래서 저랑 공부하는 회계 입문 걸음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제가 자본 공부를 하고요.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말하지만 나중에 회계 원리나 전산회계 등 공부할 때 그때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용 공부했으니까 이 복잡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FAT 2급에 나왔던 2016년 문제입니다. 항공이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의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원의 현금으로 발행했다. 이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회사가 현금 받고 주식을 줬단 말이에요.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뭐가 증가하겠습니까?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근데 이 회사는 액면이 5,000원이고요. 실제 주당 6,000원에 발행했으니까 딱 액면만 받고 발행한 겁니까? 액면 5,000원보다 1,000원 더 받은 겁니까? 1,000원 더 받았죠. 이 1,000원 더 받은 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주 발행했다고 치면 여기에 6,000원 들을 거고요. 한 주라고 치면 여기 5,000원 들을 거고요. 여기 1,000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거래를 하면 자, 자산이죠. 요거 자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것만 자본이에요? 얘도 자본이에요? 둘 다 자본이죠. 그래서 이 거래를 하면은요.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자산 증가했죠? 맞는 얘기예요? 답이 아니겠죠. 자본이 증가했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본 안에서도 다시 뭐가 있는 겁니까? 자본금이 있는 거죠? 얘는 뭐라 그랬죠? 액면금액이라 그랬죠? 증가했죠. 그런데 이 거래에서는 주체는 건드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릴 이유가 없죠. 증가 안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어서 손익계산서 항목을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매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노란 색깔을 보시면 중간에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순이익 이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건 마진을 알려주는 거고요. 요건 이제 장사에서 번 돈을 알려주는 거고요. 요건 세금 내기 전에 이익을 알려주는 거고요. 총 회사의 이익인 당기순이익을 알려주겠죠. 여기와 관련된 개정 과목을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익입니다. 수익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벌어들인 돈이란 말이에요. 벌어들인 돈. 근데 어떻게 벌어들이느냐?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매출. 얘는 이제 영업이에요, 영업. 본래 회사 영업이죠. 이거는 영업 위인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있는 건데 그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 도소매업들은요, 내가 물건을 만들어 파나요? 자, 물건을 사다가 파나요? 사다가 팔죠. 따라서 얘는 상품을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얘를 매출합니다. 따라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들은요,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가공해서 뭘 만들어 파는 겁니까? 제품을 만들어 팔죠. 그래서 이 제품을 팔면 거기에서 제품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매출의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꼭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은행에 가입한 예금에서 이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회사는 상품 매매 기업이고 제품 매매 기업이지 이자 놀이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수익은 영업 이외에 벌어들인 돈, 말을 바꾸면 수익인 거고요. 배당금 수익. 이 회사가 돈 좀 벌면은요,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저쪽 다른 회사 투자한 회사가 돈을 벌면 나한테 배당금을 주거든요. 배당금 받은 거예요. 이 회사는 상품 팔고 제품 파는 게 주목적인 거예요? 배당금 받고 투자하는 게 주목적인 거예요? 제조겠죠? 판매겠죠? 따라서 여기 받은 배당금은 영업 이외 활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임대료의 대는요, 대부업자 할 때 그 대예요. 그 대잖아요.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자, 이게 거꾸로 임차료란 건 뭡니까? 빌릴 차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는 누구 입장이에요? 세입자 입장이에요? 건물주 입장이에요? 건물주 입장이죠.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 받은 월세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임대료, 수입임대료라고 부르는 거죠. 이 사람이 임대 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임대업 법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회사는 제품 팔고 상품 파는 회사인데 부수적으로 임대를 받았으니까 얘는 영업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익, 사용하던 건물이나 사용하던 기계를 팔았는데 여기서 이익이나 이렇게 생겼다.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 회사는 건물 파는 회사가 아니고 기계 파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쓰던 거를 팔았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영업 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계산할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회계 입문 단계에서는 이렇게 감만 잡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게 이제 수익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AT 2급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2016년 문제이네요. 다음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상품 매매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기업이에요? 이 상품을 파는 기업이겠죠. 사다가 팔겠죠. 근데 이 회사가 주된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재화를 제공함에 따라 얻어지는 수익이다. 재화는 물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상품 사다가 이 물건 팔고 돈을 받고 팔아요. 여러분, 이게 수익은 수익인데 주된 영업의 수익이에요? 영업 이의 수익이에요? 영업 수익이죠. 자,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상품 매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임대료는 건물주가 받는 돈이고 이자 수익은 예금하고 받는 거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사용하던 건물이나 기계를 파는 건데 이거는 다 영업 이외이기 때문에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은 이제 수익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용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크게 역시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영업활동 관련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매출 원가예요. 여러분, 기업이 매출을 하면은 이게 그냥 다 버는 게 아니고요. 이 물건에 대한 원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상품을 팔게 되면 상품 구입 금액이 있을 거고요. 제품을 팔게 되면 이 제품의 제조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도 줄 거 아닙니까? 상여금, 이거 보너스죠. 보너스 줄 거 아닙니까? 흔히 이걸 인건비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도 할 거 아닙니까? 뒤에 공부하겠지만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접대비, 거래처, 영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밥도 좀 사주고, 선물도 좀 주고, 여비교통비, 택시비도 들고, 기차 타고 여행이 아니라 기차 타고 이제 출장 갈 때 출장비도 들 거 아닙니까? 택시비도 들 거고, 통신비, 회사에서 쓰는 전화요금 같은 것들, 세금과 공과, 세금 내는 것들, 임차료. 여러분, 임차료는 이제 그 빌릴 차니까 월세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험료,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대손상각비, 자, 감가상각비, 지급투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워낙 많고요. 교육훈련비가 뭐겠습니까? 그냥 직원들 교육시키는 걸 거잖아요. 쉬워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만 뽑아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영업 이외 활동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회사의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인데 이거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게 있느냐? 이자 비용이에요. 여러분 이 회사가 은행에서 이자를 빌리잖아요. 차입금을 빌리잖아요. 그럼 거기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는 이자 없이 차입금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돈을 빌려 이자를 주고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영업 활동에다 이자 비용을 넣지 않아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요. 아니 어차피 차입금은 영업 활동 위해서 빌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계속 나가는 그 이자 비용도 영업활동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본연의 자기 돈만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빌려서 회사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이자 비용을 영업외로 빼가지고 아까 영업이익까지만 비교를 하고 그 이후에 이자 안 빌린 기업은 이자 안 나가고 이자 빌린 기업은 이자가 나가서 이렇게 해서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부금이죠. 그냥 주는 거예요. 기부요. 기부는 영업하려고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업 외인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까 거꾸로예요. 유형자산 쓰고 있던 건물을 팔 때 손해보는 거죠. 이 회사가 건물을 파는 회사가 아니고 기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뜯은 거를 판 거죠. 요거는 영업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랑 지금부터 이 중에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용어긴 해요. 근데 어려운 분들은요, 저거를 복지라는 단어로 바꾸어 볼게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출 비용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회식비, 야근식 때, 그 다음에 직원 경조사비,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 결혼하면 이제 대표님께서 회사 돈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축의금을 10만 원, 20만 원 한단 말이에요. 이건 직원들 위한 거고. 직원들이 야근을 해요. 밥을 사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급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추가적인 복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들인 거예요. 접대비, 이거는요. 매출 경진을 위해서 누굴 위한 겁니까? 거래처를 위한 거죠. 그래서 거래처한테 뭘 해주는 겁니까? 접대비로 선물을 주죠. 선물. 그 다음에 밥을 사주죠. 식사.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거래처 경조사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똑같이 밥을 사 먹어도요. 식사. 직원들을 위해서 사주면 야근식 때는 복리후생비지만 거래처 사주면은요. 접대비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경조사비죠? 근데 우리 직원이 결혼해서 축의금을 주면 복리후생비고요. 거래처 사장님 아들이 결혼해서 축의금을 주면 그거는 접대비가 되는 거죠. 그런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임차료 몇 번 얘기했죠? 이 차가 빌릴 차잖아요. 건물을 빌리는 누구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지불하는 게 바로 그 월세가 임차료고요. 주의할 거는 자, 뭐하고 주의하면 되는 겁니까? 이 임대료는 세입자 입장이에요? 건물주 입장이에요? 자, 건물주 입장이니까 이 임대료는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얘는 바로 수익이 되는 거죠. 얘는 비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용어 조심하셔야 돼요. 임대료, 임차료. 거꾸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그 용어 조심하세요.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대손상각비. 이거 아주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회계 입문 단계 설명을 안 드리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전단계 공부할 때 그때 공부하게 될 텐데 이건 뭐냐? 우리가 앞에서 모든 물건들은 현금으로 받고 판매한다 그랬나요? 외상으로 판매도 한다 그랬나요? 그냥 구두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받고 외상이면 받을 어음이라 그랬죠. 이게 나중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해요. 상대방이 돈을 안 주고 도망가거나 망해버려요.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가 나버려요. 이 손해보험 금액이 생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받지 못한 돈들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계는 실제 업체가 망할 때, 자, 실제 그래서 손해본 금액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게 예상되는 시점에, 실제 업체가 망한 다음이 아니라 망할 걸로 예상되는 징후가 보일 때, 위험할 때, 그때 미리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비용 인식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불러서, 대손은 상대방 거래처가 망해서 손해본다, 상각비는 없어지는 거다,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비도 역시 어려운 개념이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회계 원리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유형자산의 줄어드는 경제적 가치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은요, 차량 운반구가 평생 쓰는 게 아니에요. 통상 5에서 7년을 쓰고 나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면 해마다 조금씩 그 취득 금액을 비용으로 바꿔주는 절차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감가, 상각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감가란 단어는 이제 날아간다, 닳는다 이런 뜻이고요. 상각비는 없앤다 이런 뜻이니까 말을 바꾸면 취득한 유형자산에 없어지는 부분들을 해마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금액, 그걸 감가상각비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대충 이제 비용은 됐고요.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에 뭐가 하나 보이죠? 잘 보세요. FAT 2급 문제인데 관리 직원들의 야근 식대를 지출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 양식이라는 거예요.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보니까 현금 영수증이에요. 사업자명을 보니까 맛있는 피자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불고기 피자랑 사이다랑 해가지고 총 5만 원이 들은 거예요. 자, 이 피자 금액 5만 원이 들었는데 이거를 왜 썼나 보니까, 자, 용도를 보니까 야근 식대예요, 직원들. 여러분, 그러면 이 야근 식대는, 자, 이 중에서 기부금 처리를 합니까? 접대비 처리를 합니까? 광고선전비입니까? 복리후생비입니까? 야근 식대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이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됩니다. 이게 복리후생비라는 단어가 주관식으로는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보는 순간.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계 입문이나 회계원리 처음 공부할 때는 객관식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더군다나 전산회계나 AT시험은 입력을 하는 문제다 보니까 프로그램 안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르는 데 있어서는 개념만 잡아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그렇게 풀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 있냐면 FAT 2급 2015년 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항공상사 회계부서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비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이 대리, 이번 달 지출된 결혼식 축의금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러니까 직원이 하는 얘기예요. 영업부 김대리, 자, 김대리, 영업부 김대리의 결혼 축의금은 무엇으로 처리했고, 자, 영업부예요. 자, 영업부 직원이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축의금을 준 거죠. 근데 또 매출거래처 김 사장님의 아들이 결혼을 했나 봐요. 거래처. 똑같은 축의금을 하더라도 직원의 축의금을 쓰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래처 축의금 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접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접대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이하시면 돼요.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은 워낙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요.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공의 다음 거래를 공개할 때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여러분, 차변은 비용을 말하는 거겠죠. 이 문제에서는요. 2월분 사무실의 전화료,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 전화랑 인터넷은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둘 다 뭐에 관련된 걸까요? 자동이체로 지급을 했는데. 지급 수수료일까요? 통신비일까요? 소모품비일까요? 수도관리비일까요? 눈으로 봐도 2번, 4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전화료나 사용료도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지급한 거를 수수료라고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통신 관련이니까 통신비가 나을까요? 회계는 통신비를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보니까 이제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 내용인데, 기사에서 주항공스포츠가 지출한 내용을 회계 처리할 때 발생하는 계정 과목은 그랬죠?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항공스포츠가 겨울 스키 시즌을 맞아가지고 스키 관련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피겨 여왕 김나나 씨를 모델로 발탁해서 TV 광고에다가 1억을 지출한 거죠. 여러분, 눈으로 딱 봐도 지급 수수료 아닌 것 같아요. 통신비 아닌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광고 선전비가 맞을까요? 판매 촉진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을 걸로 보여줘. 둘 다 판매 촉진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광고 선전비는요, 정말 순수하게 광고 선전을 위해서만 쓴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판매 촉진비는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촉진은 늘리는 거잖아요. 늘리기 위한 병들을 몽땅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돈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광고 선전비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판매 촉진을 위한 게 맞긴 맞지만 특별히 어떤 형식의 판매 촉진이에요? 광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광고 선전비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내용 보시고요.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하나 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어떤 문제이냐면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다음 항공의 지출결의서 관련 일부이다. 회계처리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지출결의서인데 내용을 봤더니 이게 직원이에요. 직원, 임직원에 뭘 위한 겁니까? 교육을 위해 가지고 비즈니스 영어랑 전자상거래 실무라는 과목에 온라인 수강료를 내준 거예요. 회사가. 이걸 왜 내줬을까요? 뭘 위해서? 교육이겠죠.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쓴 비용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1, 2, 3, 4번 중에서 이렇게 교육훈련비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다음은 신문기사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자, 옳은 개정 과목입니다. 자,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신문기사에. 항공기업은 연말연시를 맞아서 교육부에서 추천한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뭘 준 겁니까? 장학금을 준 거죠. 여러분, 항공기업이 장학금 주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학금을 왜 줬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기부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접대비는요, 이해관계가 있어요. 거래처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접대비와 기부금의 차이는 거래처에 영업 목적으로 주면 접대비, 쓰면 자,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주면 기부금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 중 거래 내역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FAT 2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거래처에 증정한 선물 구입비다. 옳지 않은 겁니다. 거래처에 증정한 선물 구입비가 기부금이었나요? 접대비였나요? 거래처니까. 접대비겠죠? 따라서 기부금이 아니에요. 기부금은 거래처가 아니라 뭐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줘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일 것 같아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종업원의 야근식대로 봉유생비를 썼다. 맞겠죠? 자, 본사 신문의 구독 비용이다. 이 용어가 이제 신문비 그럼 좋겠는데 신문이나 잡지나 책을 싹 다 몰아서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도서 인쇄비라고 표현하는 거죠. 책은 도서비고요. 인쇄물을 사면 인쇄비인데 정확히 신문은 인쇄비겠죠. 그런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도서 인쇄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마지막,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냈다. 재산세는 일종의 세금 내지는 공과금이니까 세금과 공과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 저랑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공부를 끝냈는데요. 이상 강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본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본에는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그 중에 저랑 공부한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줄여서 주발처만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었죠. 여러분 이거 외에도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라는 거와 자본 조정이 있는데 그거는 입문 단계를 넘어가니까 설명을 안 했었죠? 주의할 거예요. 금자 하나 붙어버리면 자본에 의미가 달라진다 그랬죠? 자, 자본에 금자 하나 붙이면 이거는 액면 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자본이라고 말하면 이걸 전부 다 말하는 거잖아요. 용어의 차이 주의하세요. 두 번째, 수익, 벌어들인 금액이죠. 자, 흔히 상품을 팔기도 하고요. 제품 팔기도 하고 이게 주 매출이고요. 수익이고요. 나머지 이자 받고 배당금 받고 월세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영업활동의 주된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비용, 사용한 금액이죠? 어떤 사용이 있습니까? 크게 영업활동과 영업활동 이해가 있겠죠? 영업활동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매출원가, 급여, 상여, 복리후생, 접대비, 여비교통, 통신비, 세금과 공과, 임차료, 보험료. 주의할 거, 임차료는 월세, 자, 낸 거, 임대료는 월세 받은 거 주의하라 그랬죠? 이거는 건물주, 요거는 세입자.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관가선전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지급투자금 같은 것들이 영업에서 발생을 하고요. 영업활동 이외에 이자 주고 기부금 주고 자산 처분하면서 생긴 손실들이 있겠죠. 그런데 주의할 거, 접대비는 거래처, 기부금은 거래처가 아닌 그런 목적이 없이 주는 걸 말하니까 어떤 고아원이나 그런 데를 말하겠죠. 장학금 같은 것들. 자, 이상 내용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콕콕정 교수 회계입문 고생하셨고요. 이 내용 잘 숙지하셔가지고 저랑 나중에 전산회계 시간에 뵙도록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